한국 시간 22일 월요일 새벽에 열린 LA 에인절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시범 경기는 여러모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였는데요. 오타니가 선발 투수 겸 1번 타자로 등장해 블레이크 스넬과 투타 대결을 벌이고 김하성이 선발 3루수 겸 6번 타자로 출전해 오타니와 투타 대결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타니는 투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합니다. 페르난도 타티스를 상대로 최고 구속으로 101.9마일, 시속 164km를 던진 오타니는 1번 타자 브라이언 오그레이디에게 3루타를 맞아 1회 한 점을 허용하지만 타티스와 두 차례 대결에서 삼진과 유격수 파플라이를 이끌어내며 4이닝 5K, 2피안타 1실점, 2볼넷이라는 시범 경기 최고의 피칭을 합니다. 또한 오타니는 좌한 스넬을 상대로 안타와 볼넷, 다시 샌디에고 마무리 마크 멜란슨으로부터 안타를 뽑아내 2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합니다. 이에 오타니의 시범 경기 타율은 6할 3푼 6리, 시범 경기 OPS는 1.836이 됩니다. 김하성은 오타니와 두 번의 대결에서 우익수 플라이와 좌익수 플라이를 기록하는데요. 타구 두 개를 외야로 보낸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김하성은 세 번째 타석에서 타이 버트리가 던진 하이 패스트볼에 루킹 삼진을 당했는데요. 다소 높아 보인 공을 포수가 프레이밍했는데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습니다. 외야 타구 두 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오타니가 22타수 14안타, 3볼넷 4홈런인 반면 김하성은 29타수 3안타, 4볼넷 11삼진에 아직도 장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김하성이 지금의 모습으로 시범 경기를 끝낸다고 해도 마이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전 2루수는 시범 경기에서 3할 3푼 3리를 치고 있는 제이크 크로넨워스인데다가 내야 백업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마이너 옵션이 소진된 호르헤 마테오인데요. 마이너 옵션이 없는 선수의 경우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해 마이너로 내리려면 DFA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빼앗길 우려가 있어 되도록이면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최지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릭슨 프로파가 외야 백업이기 때문에 불펜 9명을 쓰더라도 김하성과 마테오가 모두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김하성이 수비에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하성을 벌써부터 마이너로 내리면 프렐러 단장의 지난 겨울 선택에 대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렐러 단장으로서는 김하성의 마이너행을 지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마이너로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김하성의 타격이 달라질 수 있느냐일 텐데요. 재밌는 건 오타니의 첫 시즌 시범 경기 역시 김하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타니는 2018년 첫 시범 경기에서 32타수 4안타 3볼넷 13진 무장타라는 지금의 김하성과 대단히 흡사한 성적을 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정규 시즌이 되자 돌변합니다. 타자 데뷔전에서 안타를 신고한 오타니는 다음 경기에서 3런 홈런을 포함한 4타수 3안타 3타점 경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경기에서 코리 클로버 상대 투런, 다시 다음 경기에서 3경기 연속 홈런에 성공합니다. 결국 오타니는 650타석으로 환산하면 39홈런이 되는 367타석 22홈런과 함께 타율 2할 8푼 5리, 출루율 3할 6푼 1리, 장타율 0.564, 조정 OPS 151과 조정 득점 생산력 149를 기록하고 2001년 스즈키 이치로 이후 17년 만에 일본 선수로서 신인왕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정규 시즌 변신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시범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을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오타니가 레그킥을 포기하고 토탭으로 타격하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타격폼 수정에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본인의 타격폼을 끝까지 고수하고 성공한 선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강정호입니다. 2015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와 4년 1,1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강정호는 첫 시범 경기 11경기에서 27타수 3안타, 타율 1할 1푼 1리에 그칩니다. 이에 피츠버그 지역 언론에서는 강정호를 마이너에서 시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게 됩니다. 그러나 피츠버그 닐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는 마이너에서 배울 게 없다, 메이저리그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범 경기 마지막 7경기에서 18타수 6안타,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3월 동안 주로 벤치를 지킨 강정호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타구를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첫 49경기에서 3홈런이었던 강정호는 크리스 코글란의 슬라이딩에 시즌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후 77경기에서 12홈런을 기록합니다. 당시 강정호의 퍼포먼스에 눈이 뒤집혔던 저는 메이저리그에 올린 칼럼에 게티 이미지에서 제공받은 강정호의 레그킥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 사진을 본 강정호가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넣은 걸 보고 자신의 레그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정호의 성공이 지워지기도 전에 레그킥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듬해 진출한 박병호였는데요. 강정호의 레그킥을 쓰는 일반적인 메이저리그 타자들처럼 간결한 메카닉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박병호는 레그킥과 토탭이 혼재된 형태였고 결국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박병호는 몸쪽공과 강속구를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 토탭으로 바꾸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하성의 레그킥은 박병호보다는 강정호처럼 간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강정호가 레그킥을 하면서 무게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이동했던 반면 김하성은 박병호와 마찬가지로 몸통 회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강정호는 찰리 라우가 조지 브렛에게 전수한 무게 중심의 전진력을 이용하는 웨이트 시프트 시스템이었던 반면 박병호와 김하성은 테드 윌리엄스의 이론이자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로테이셔널 히팅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나 로테이셔널 히팅 시스템의 대표 선수인 엘버트 푸올스가 토탭을 사용하는 반면 박병호와 김하성은 레그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을 유망주 랭킹 전체 78위에 올린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김하성에 대해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15개 정도 홈런을 치는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 KBO에서 90마일 이상 공을 거의 상대 못했지만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어 평균 이상 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김하성에게 유리한 점은 25세 시즌을 시작하는 어린 선수라는 점, 4년 2,800만 달러 계약이라는 보호막에다 본인을 영입한 프렐러 단장이 실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한 게 박병호는 자신을 영입한 테리 라이언 단장이 입단이 1년 만에 교체되면서 이듬해 시범 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3리, 출루율 4할 1푼 4리, 장타율 0.745라는 맹타를 휘두르고도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김하성에 대해서는 샌디에고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호의 경우 본인의 부진이 팀의 패배로 이어졌던 만큼 더 조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샌디에고는 그런 부담이 적을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김하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과연 김하성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다저스 코리 시거는 시범 경기 6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프리시즌인데요. 지난 4년간 시거의 시범 경기 홈런 숫자는 0개, 3개, 1개, 1개였습니다. 2017년에 맺은 5년 5,250만 달러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는 살바도르 페레스는 캔자시티와 4년 8,200만 달러의 옵션 1년이 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페레스는 2015년 35세 시즌까지 캔자시티에서 13년을 뛰게 됐는데요. 페레스의 등번호 13번이 캔자시티의 영구 결번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캔자시티가 팀 최고 유망주 바비 위트 주니어를 마이너로 보냈다는 건데요. 반면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앤드류 본을 개막전 로스터에 넣을 계획입니다. 둘은 위트가 2019년 2순위, 본이 2019년 3순위 지명을 받았는데요. 위트는 고졸 선수이기 때문에 캔자시티의 결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뉴욕 매츠는 이미 예상됐던 대로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3억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린도어는 2016 시즌이 끝난 후 2년 차부터 8년 차를 커버하는 클리브랜드에 7년 1억 달러 제안을 거절한 것이 대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린도어가 3억 달러 계약을 맺게 되면 시거의 몸값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린도어는 1993년 11월생, 시거는 1994년 4월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